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 논설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주 대표님은 원래 민노당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신데 손학규 대표 시절의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 유승민계의 바른정당과 안철수계의 국민의당이 합한 정당 예, 예, 그 정당이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졌을 때 예.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 대표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네네, 당이 엄청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네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핵심 중의 한 사람이 당시 유승민계의 이준석 최고위원, 네네,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우리 주 혁신위원장께서 당시에 당을 어떻게든지 이제 봉합하고 당이 존속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솔직하게 우선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사태, 네네. 집권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집권당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반대 세력의 태두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데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집권당 대표 출신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시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하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이상한 일일 정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 우파 세력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바른미래당과 측 세력과 합당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유승민 예, 예, 그 예, 예, 세력과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당을 예, 버리고 당을 예. 욕하고 당에 침을 뱉고 뛰쳐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가세를 했으면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제3지대 정당으로 남든가 네, 뭐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네. 애당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게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은 게 잘못됐다. 지금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 우선 혁신위원장으로서 예. 당시에 바른미래당 내분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으로서 당시에 그 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은 제가 임명이 됐지만, 혁신위원은 다, 40살 이하로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던 이유도 이제 정말 그 혁신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 젊은 분들의 들이 어떤 혁신의 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 손학규를 그냥 몰아내자는 얘기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바른정당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외로 독선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죠. 네, 자, 정치에서 일종의 어떤 뭐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뚜렷한 대의 명분과 네, 또 하나는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떤 인간적인 도의, 네, 지켜야 될 예의, 뭐 이런 네,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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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뭐 손학규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그런데 보궐선거도 패배해서 뭐 물러나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논란은 차치하고 네, 그런 것들을 주장을 제기하는 방식을 봤을 때 네, 대표 면전에서 하고 험한 소리로 뭐 퇴진해야 된다. 무슨 무슨 노쇠 무슨 치맥기 뭐 네, 자,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노 정치인인데 네. 당시 우리 주대한 혁신위원장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늙은 호랑이가 덫에 걸려서 울고 있다. 응? 이 틀에서 늙은 호랑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듣는 사람이 척 알아채면 그래도 늙은 호랑이 손학규인데 예? 나름대로 뭐 좀 모양새도 갖추고 갖춰야 될 예의도 갖추면서 공격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최고위원을 이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은 네. 어떤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정말 저로서는 뭐 기억하기가 싫은 일들인데요. 에,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그때 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에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그 단식 투쟁하고 올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관철을 이제 일정하게 시켜내셨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계와 유승민 계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선 투쟁을 해라. 응? 예.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도 사실 이게 잘 될 거라고 보지를 않는다. 응? 이게 원래 취지 뭐 이런 것이 어떤 뭐 아름다운지 뭐 독일식인지 뭔지 뭐 어쩌고 하지만 이게 지금 독일식도 아니면서 내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판을 하고 여기 이 노선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당원 전체 토론을 붙여갖고 투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 당원 전당원 투표에서 그 노선이 잘못됐다 이러면 손학규 대표가 계속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대들이 원하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예,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그 덫에 걸려 있다. 이제 사실 뭐 이런 그 생각에는 뭐 손학규 대표께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하고 뭐 아주 가까운 분이시지만 저를 믿고 또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셨던 분이지만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굉장히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덫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뭐 여하튼 그 노선 투쟁을 하려면 해라. 사람을 공격하지 마라. 이 인신 공격을 하지 마라. 응? 예, 예, 예. 어? 뭐 음. 거기다가 아주 그 듣기 민망한 그런 그
아주 그 상스러운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예. 해서 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뭐 그게 저의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지금 여하튼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쭉 이 몇 년을 좀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그 말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어, 그렇게 뭐 좀 뭐랄까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집단이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음, 바른정당계라고도 하는 그 팀인데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안타까운 것은 다른 그 계파를 뺀 다른 계파에서는 어, 중도 내지는 보수 쪽 어느 정파에서도 청년들을 발탁하고 뭐 어떻게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키운다든지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또 청년들과의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뭐 그 저기 보수 쪽의 그 핵심 지지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어, 자기 자식하고도 잘 대화가 안 되는 다음 세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게 문제의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바로 그래서 그 참 뭐랄까 뭐 예의도 없고 뭐 그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을 막 그 저기 청년이라고 하는 걸로 청년 뭐 요즘 뭐 청년팔이란 말도 있지만 청년 청년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뭐 예의도 정되는 청년 호소인들 마구 데려다가 막 이렇게 감투 씌우고 뭐 자리 주고 막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엉망이 그러니까 되어 있지 대표님, 않습니까? 네네.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네네. 평상시에 이 우파 보수층이 청년들과 대화하고 청년 문제를, 청년 정치를 고민을 했으면 청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텐데, 아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다가 예, 불쑥 예, 그래도 뭐 보수 정당이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고 뭐 젊은 정당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불쑥 젊다는 이유만으로 예, 청년 정치인을 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잘못 스카우트한 거 아닙니까? 응?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알았으면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을 그러니까 이 네, 구태 정치의 네, 권모술수에 빠지지 않고 네, 네, 정책이나 노선으로 투쟁할 줄 아는 음, 그런 사람을 청년 지도자로 옹립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네, 처녀가 말이죠. 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남자 교제 경험도 좀 있고, 응? 예, 네, 예, 이렇게 네, 뭐 두세 네, 명이라도 건전하게 사귀다가, 응? 네, 남자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그저 처녀가 그런 경험 없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쑥 결혼했다가 엄청난 네, 실수의 늪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될 때 네, 무슨 당이 젊어져야 된다, 청년 이미지 필요하다, 신선한 사람이 새로 맡아봐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네, 쭉 그 이후에 겪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 청년 정치인이 보여줘야 할 어떤 참신함, 구 정치와의 결별 이런 네, 건 없고 오히려 구 정치인보다 훨씬 더 자기는 지금 저 토사구팽 됐고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막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 그 지켜보면서 참 여러모로 씁쓸했던 것이요. 아,
그 정말 이렇게 전공법으로 이렇게 예, 내가 태도 예. 내가 또는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예. 바꾸어서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예, 우리가 예. 젊었을 때 뭐 그냥 저기 경제가 확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막 하던 그런 때와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저기 뭐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이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처지에 청년들이 놓여 있고, 그 음, 또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젠더 갈등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막 그 이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그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전공법을 쓰지는 않고, 음?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참 그런 대화의 가운데 참 좋은 젊은이들을 발탁하여 또 어떤 책임 있는 그 자리도 맡겨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필요하니까 뭐 저기 나이만 젊은 몇 사람 그냥 어 스펙 좋고 이른바 스펙 좋고 얼굴이 뭐 뺀질한 친구들 그냥 방송국에 몇 번 나온 친구들 막 해가지고 마구에 그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예. 예, 그런 모습들은 뭐 지금도 여하튼 좀 그건 바꿔야 됩니다. 예, 보수 예, 예. 정치 쪽에서 그냥 뭐 솔직히 그 여의도 뭐 저거 하는 청년 정치 한다는 친구들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뭐 저기 그 이걸 벼락 출세의 어떤 뭐 정치라는 게 이쪽에가 또 전부 청년 하니까 이게 뭐 벼락 출세의 기회를 저기 그 잡으려는 그런 엉뚱한 친구들이 그 몰려들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하여튼 그때 혁신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이른바 사이비 청년 정치인, 예? 네. 청년 정치 호소인 이런 친구들 호소인, 예, 이런 호소인이고 얘들이 또 줄서기는 훨씬 더 잘합니다. 줄서기. 예, 예, 예. 그 저기 눈치가 저 백단들이에요. 눈치 응? 백단. 예. 네, 그래서 얘들이 그냥 제일 잘하는 것은 위를 쳐다보고 딱 그 어떤 그 좀 힘이 있다 싶은 어떤 그 시기가 원하는 게 뭔가, 예. 그 앞장서서 막 그 저기 지수되는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때 물론 다 예.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그렇죠. 건 아니, 예, 예. 그때 손학규 대표가 인간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다. 그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아이고,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저기, 마지막으로, 음, 지금 이준석 그전 대표가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일종의, 아, 일종의 반기를 들면서 계속 대통령과 여당의 해코지를 하는데, 네, 가처분 투쟁이라고 한다면서 네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따끔한 하여튼 조언을 하나 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저는 그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안 하실랍니까? 네네. 조언을 하실 만한 애정도 갖기가 힘드시군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제 친구들이 여러 사람 뭐 좀 있습니다만, 에, 그 친구들과 이 참, 나라 걱정하는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참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예, 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주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표현은 신중하고 음. 간결하지만 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